오늘은 확률 부분이죠. 거기에 시행과 사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거기 책의 거를 좀 읽어보면서 봅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사위를 던질 때 그 결과는 1, 2, 3, 4, 5, 6, 6가지 뿐이고요. 이 중 하나만 반드시 일어나겠죠. 이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1, 2의 눈이 나오는 것을 2, 그러면 6의 눈이 나오는 것을 6이라고 하면 하나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타나는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위의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실험이나 조사, 관찰을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6의 눈이 나오지는 못할 거야. 6이 아니고 7의 눈이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1, 2, 3, 4, 5, 6 중에서 나와야 하니까 그러한 결과의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위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요놈을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집합의 전체 구간 요걸 갖다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서 집합에서 썼던 모든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게 부분집합이 되나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집합의 모든 성질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표본 공간의 64개의 부분 집합, 즉 공집합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얘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2, 3, 4, 5, 6과 같이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요. 표본 공간 자신을 집합을 전사건, 공집합에 대응되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집합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들어가야 확률을 계산할 때 확률이 0인 경우까지도 우리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밑에 용어의 정의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뭐 대충 이런 거 그런 건 없어요.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그대로 외웁니다. 시행,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실험이나 관찰,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입니다. 표본 공간이고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입니다. 자, 사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이야기하고요. 전 사건은 한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즉 표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거라면 1, 2, 3, 4, 5, 6 중에 눈의 하나가 나오는 거가 될 거고, 뭐 동전을 던진다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공사건,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집합에서는 공집합과 같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고요. 이게 중학교 때는 그냥 막연하게 대충 이럴 것 같은 거 이렇게만 기억을 했을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확인 문제까지도 달아서 봅니다. 10원짜리 동전 한 개와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내고 10원짜리 동전은 앞면, 100원짜리 동전은 뒷면이 나오는 근원 사건을 이렇게 나타낼 때 표본 공간을 구하래요. 자,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위에도 다시 보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순서쌍으로 해놓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찾으려면 우리는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나머 대충 이렇게 있고 여기가 10원짜리, 여기가 100원짜리입니다.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둘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10원짜리는 앞면, 100원짜리는 뒷면도 되죠. 10원짜리가 뒷면일 때 100원짜리가 앞면일 수 있고요. 또는 둘 다 뒷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표본 공간 S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니까 그걸 순서쌍으로 적었을 때는 이렇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개의 원소를 가지게 되겠죠. 마지막 뒷면까지. 2번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 A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앞면이고 하나는 뒷면이니까 요놈이거나 아니면 요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사건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2개 됩니다. 그지? 그리고 그것도 역시나 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앞면, 뒷면이 나오거나 또는 뒷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적어도 한쪽 면이 미안해요. 3번 2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B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B는 그러면 둘 다 앞면이거나 또는 둘 다 뒷면이면 되죠. 적어도 한쪽 면이 뒷면이 나오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앞면, 뒷면 그리고 뒷면, 앞면. 적어도 한쪽 면이 뒷면이니까 둘 다 뒷면이어도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반 사건과 여사건 돼 있는데 집합의 연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적어둘게요.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집합에서 서로 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사건은 말 그대로 여집합을 이야기해요. 자, 집합에서 서로 소의 정의가 뭐였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외우고 있죠. 자, 표본 공간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 그래서 집합에서는 여기 합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1, 2, 3, 6, 7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교집합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3만 해당되겠죠. 근데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을 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배반한다고 얘기하고 이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공통인 부분이 없게끔 그려지겠죠. 4번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기호로는 집합에서의 여집합 기호와 같이 나타냅니다. 집합의 모든 성질들은 그대로 적용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는 이렇게 적어둡시다. 교집합과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A 차집합 A니까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1번부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n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64개, 표시한 2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m일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동전을 만약에 여기다가 적을까요? 동전을 한 개 던진다고 생각하면 얘는 앞면이 나오거나 또는 뒷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동전을 2개 던진다고 생각하면 얘는 앞면이 나오거나 또는 앞면 뒷면이거나 뒷면 앞면이거나 뒷면 뒷면이거나 네 가지가 생기죠. 그러면 3개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얘는 일단 여기가 2개 생기고요. 여기가 4개입니다. 그죠? 4개니까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아마 2의 세제곱계, 즉 8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아요. 확인 삼아 한 번만 적어볼게요. 홀라당 다 앞면이어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이렇게 나열을 직접 하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꼬일 거기 때문에
차라리 뭐가 편하냐면 표가 편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시험 기간이 아니니까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시험 칠 때는 일일이 이렇게 하고 일일이 이렇게 풀 시간은 없겠지. 자, 직접 나열합니다. 요거 앞면 고정. 선생님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표 방향을 다르게 잡았어요.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그대로 표 방향을 잡을게요. 동전이 3개 있으니까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거, 두 번째 동전이 나오는 거, 세 번째 동전이 나오는 거. 아니 왜 자꾸 이게 끊어지지? 자, 첫 번째 동전 앞면, 두 번째 동전 앞면 고정시키면 세 번째 거는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거나, 얘가 이제 뒷면 나왔다고 가정하면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거나, 이제 얘가 첫 번째 게 뒷면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뒤에 거 바꾸고 한 번 더 바꿔서 요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총 8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2의 세제곱이 맞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동전을 몇 개를 던진다 그랬냐면은 n개를 던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2의 n제곱의 가지수가 생길 것이고, 근데 그게 64입니다. 88에 64니까 2의 6제곱이 될 거고요. 따라서 동전의 개수 n은 6이면 되죠. 그 다음에 표시한 2개의 동전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n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요놈 중에서 만약에 지금 표를 그려놓은 3개 이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동전에 표시를 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표시를 해놓은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건 요거하고 요거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때는 첫 번째 동전은 앞면이든 뒷면이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것이고, 두 번째 동전은 표시를 해놨고 얘는 앞면 나오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을 포기. 그다음에 세 번째 동전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 곱하기 2에서 2의 제곱계, 즉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앞 챕터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고1 때 경우의 수를 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표시한 2개의 동전은 무조건 앞면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동전 2개는 내가 앞면 뒷면을 정해줄 수 없이 무조건 앞면 나오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만 생길 거고요. 우리 마음대로 앞면 뒷면을 바꿔줄 수 있는 동전은 4개가 남습니다. 따라서 2의 4제곱이니까 총 16가지가 생기겠죠.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m에다가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2개 더하면 22가 됩니다.